자, 사실적 읽기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 표면적이라는 게 뭐야? 표면적, 응, 겉으로? 그렇지. 겉표자지. 그 다음에 속리라고 했지. 그래서 표리 부동 하면 무슨 말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 어쵸? 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겉에 드러난 뜻을 지금 파악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단계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정확히 찾아내는 거다. 그 다음에 핵심하고요, 부차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밑줄 찍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네모 치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은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 글의 논리 전개 방법. 이건 뭐가 있어? 이거는 비문학 그 특강에서 했죠. 비교, 대조, 서사, 과정, 인과 뭐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시험지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온다고 했지. 그러나 네. 우리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그거는 무조건 설명 좀 해주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말한다. 자, 옛날에는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지.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지. 문단이 모여서 글 전체가 되지. 그럼 여기서도 중심 내용을 알려면 핵심 내용이니까 핵심어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중심 문장을 표현하고 그럼 그 문단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을 잡고 그 문단끼리 서로의 연결 관계를 따지는 게 글 전체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으니까 어쨌든 아니 단어가 모여서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구조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글 연습을 지금 시킨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할 줄 알면은 무조건 독서는 점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뭐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 그러면 후자라는 건 뭘 가르쳐요? 그렇지 선명하게 않은 것. 드러나지 않는 거. 그러면 화제가 무엇인지, 화제는 어떻게 했어? 글의 화제는 요거 네모를 이렇게 쳤었죠, 우리가. 그래서 화제와 관련성 중심으로 중요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단 간의, 요 문단 간의 관계, 중요도와 관계, 중요도와 관계를 파악하면은, 예,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이거만 좀 준비하면은 연습이 되면은 독서는 사실 거의 공부밖에 없고 뭐 근데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공부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거 구별하는 능력만 있으면은 공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지. 그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루는데 이거를 구조라고 한다. 그럼 질서를 구조라고 해요. 그럼 뭐야? 어떤 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글마다 개성적 구조 갖추기 마련이지만 유형적 특성, 개성적 구조라는 거 그 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개성이 독특한 구조를 지닐 수도 있겠지만 유형적 특성이라는 거 뭐야? 일반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지? 원인, 결과, 비교는 무슨 점, 공통점, 유사점, 대조는 차이점,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해결 방법 이런 다양한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서사적인 글은 뭐예요? 뭐를 서사적인 글이라고 해?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서사란 말이 나오면 뭐로 읽어버리라 했어, 그냥? 보기? 이야기. 아, 그럼 서사적인 글은 뭐야? 소설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서사 갈래, 서점 갈래, 교술 갈래, 극 갈래,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서사는 뭐야? 서사 갈래는 소설이고요. 서점 갈래는 시고요. 교술 갈래는 수필이고, 극 갈래는 희곡 또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고1 때 공부를 했어. 서사적인 네. 그런 뭐야? 소설은 뭐야? 사건의 흐름에 따르는 구조를 지을 수 있겠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설명적인 글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어떤 거니 이거 따지는 거고요. 서사적인 건 사건이. 그럼 소설적인 글은 뭐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절망. 소설의 뭐야? 5단계 이거에 맞춰가지고 하겠죠. 자, 글의 전개, 이 전개 방식, 글의 전개 방식. 그럼 여기에 분류하고 분석 기억해요. 분류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거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쪼개어 설명하는 거다. 나누어 설명하는 거다. 예시는 다 알고요. 정의, 뭐뭐란 뭐뭐이다. 비교하고 대조, 비교는 공통점. 우리가 독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 나올 거고, 유추, 이거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지.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과 개념을 그와 유사한 쉬운 대상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서사는 뭐냐면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시간 순서가 들어가는 게 뭐야? 과정하고 서사가 있는데요.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14세기에서는, 15세기에서는, 16세기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먼저, 우선 이라는 표지가 등장을 하지. 서사는 뭐냐면은 행동 중심이야. 오늘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우유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려고 줌을 켰다. 이게 뭐야? 서사입니다.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 둘 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거 정확하게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디피컬트하게 나오진 않은데 그냥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자. 이렇게 됩니다. 자, 행랑채가 이게 뭐냐면 이 옥설인데 옥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청와 옥. 이거 음식점. 이거 집이에요, 집. 그럼 이 옥설은 뭐야? 집에 대한 이치야. 근데 이 규모의 이거 수필인데 자, 뭐를 보고서 집을 고친 이야기를 두고서요. 사람 몸하고 뭐지? 나라의 정치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럼 뭐냐면은 행랑채 그래서 수리했어요. 수리했는데 이거는 뭐야? 수필이니까 경험이 들어가 있겠지. 두 가지가 있어. 비가 센 지 오래되었으나 뭐야?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럼 비가 센 지 오래돼 가지고 고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한 번 맞고 샜던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게 더 수리가 잘 돼? 한 번만 주는. 한 번 그렇지. 맞고. 당연히 이게 수리가 잘 되지. 비가 오래된 것은 모두 썩어서 못되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이게 일 다시지. 맞아요? 네.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거는 뭐야?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이게 뭐야? 경험입니다. 행랑채를 수리했던 것. 집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2번이 훨씬 더 편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찍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해 느낀 거.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집을 고친 경험에서 이렇게 사람과 나라의 정치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로 뭐니? 확대시키지. 자기 이론을. 몸도 마찬가지다. 바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1번이 있죠? 바로 고치지 않은 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뭐뭐와 같으며 그런 설명 방법이 유추입니다. 잘못을 알고서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은 이게 1번 1-2-고 이게 2-지. 꺼리지 않으면 그러면 뭐야? 잘못을 바로 고치면 뭐야?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백성을 좀먹는 머리를 뭐야? 내버려 두면은 1번이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다. 그런 뒤에 뭐야?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했을 때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썩어버린 재물처럼 때가 늦는 거다. 어찌 상가하지 않겠는가? 이 규모는 수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읽을 때 약간 억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슬견설 또는 경설 이런 거에서는 조금 무리한 이론 전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무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의 몸으로 가고요. 나라의 정치로 갔습니다. 그럼 주제는 뭐예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얻은 깨달음은 확장 적용하고 있지. 선생님은 확대라고 했는데 확장 해도 됩니다. 확장 적용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있고요. 유추의 방식이다. 그럼 유추라는 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과 개념을, 이 말이 중요해요. 그와 유사한 쉬운 개념과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 설명하기 쉬운 대상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합니다. 이게 유추가 옛날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은 뭐냐면 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뭐야? 집이에요. 집을 고친 경험. 그래서 나라의 어떤 놈들은 백성을 종목 부리는 바로바로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추의 서술 방식의 이걸 전개한 그림을 이해하면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백성을 종목으로 부리는 바로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집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다? 나라에 설명하기 어려운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쉬운 경험을 동원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글은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를 다스리는 법, 바로잡는 법을 쉬운 거, 집을 고친 경험을 가지고 설명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커피 이야기.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잖아.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제재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하고요.
생물학적 커피는 뭐 된다고요? 구분이 됩니다. 인간, 우리가 만나는 인간하고 생물학적 인간이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직접 만나는 인간하고요,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인간이 별개지. 생물학적 커피는, 두 번째 이야기하죠, 지금.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를 막 의미한다. 생두가 뭐야? 체리의 씨앗이 생두예요. 그럼 체리의 씨앗을 생두죠. 그러면 생두, 그러면 뭐야? 씨앗으로 읽으세요. 자, A, 즉, A 다시를 의미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쉽고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씨앗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생두라고 했잖아. 생두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생두를 읽을 때 뭐야? 체리의 씨앗이라고 읽어버리면 씨앗이구나.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나아. 이거는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A, 즉 A 다시 하면은 요게 원래는 쉽고 요게 어려워야 돼. 근데 어떨 때는 요게 더 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럼 A-란 말이 나오면은 A-를 A로 읽어버리라는 거지. A-가 어려울 때는 A 그 앞에 써진 거로. 그래서 생두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야? 체리의 씨앗 이렇게 씨앗 읽어요. 이게 생물학적 커피다. 이게 생물학적 커피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나 생두는 어때요? 생두의 특징, 쓰기만 흰색에 옅은 회색이거든. 향도 거의 없고 뭐예요? 쓰기만 해요. 근데 이거를 뭐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로 만들어내겠지. 우리가 마시는 네. 커피로 만드는 과정, 요거를 이야기할 것 같다. 꽃향기에서 냄새,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포고라고 쉬고 쓰고 떨면 아우르고 다양한 갈색의 스쿼트를 아우르는 커피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부터 얘가 뭐를 꾸며줘요? 얘를 꾸며줘요. 커피 이거 꾸며줘. 그래서 나는 이거 읽을까 안 읽을까? 좀 안 읽어요. 읽다가 대충 읽고 중요한 말은 뭐야? 커피는 뭐야? 말리고 볶는 과정. 맞아요? 요거를 통해서 네. 네. 탄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밑줄이 많이 쳐졌는데 생물학적 커피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생두를 의미한다. 맞아요? 씨앗.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커피는 뭐다? 말리고 볶는 말리고 볶는. 과정이 있어야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나올 거야? 말리고 볶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이해돼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가공하는 방식은 건시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건시법은 그럼 뭐 할래요? 뭐를 할까요? 습식법 찾아야 돼. 어디 있니? 여기 있지. 5번.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속도를 네. 빠르게 해줘.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를 네. 눈치채는 게 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오래됐어요. 그럼 건식법은 분명히 건식법과 습식법에 뭐가 나올 거야? 차이점에 네. 기계를 적게 사용한다. 첫 단계는 그러면은 이 첫 단계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번호 붙여가지고 풀어요. 자, 맨 처음에 뭐야? 체리를 수확하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죠. 수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떻게 읽었어? 서술로만. 이거 안 읽었어? 아니, 당연히 다양할 거 아니야. 농장 규모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 우리가. 수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뭐? 무슨 과정? 세척 과정, 세척은 뭐 하는 거야? 씻는 씻는 거,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별하죠. 뭐를 통해서? 키질? 키질인데 키질이 이거 뭔지 알아요? 요게 키거든. 그러면 이거를 곡식을 위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야?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별한다는 거는 좋은 커피, 뭐야?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손상된 거 선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키질? 키질이에요.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안 봤나? 그 뭐 초등학생 돼가지고 얘가 아직 오줌을 못 가리면 이 키를 머리에 쓰고요. 소금 얻으러 소금 가는 거. 아, 봤어요. 그게 키예요, 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쌀에서 돌 안 나오지. 네. 네, 옛날에 엄마 아빠 때는 요 돌을 잘 걸러내지 않으면은 밥을 먹다 으작 하면서 돌이 씹혀요. 돌이 씹히면은 엄마들이 아빠 눈치를 보는 거야. 또 화낼까? 이렇게. 지금은 아예 쌀에서 돌이 나온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지. 네. 네, 이물질이 나온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지. 네, 음. 옛날에는 이 키질을 통해서 이물질을 뭐 하는 거야? 걸러내는 거니까. 그러면 선택하는 거지. 자, 번호 붙였어. 수확하는 거, 세척 과정, 그 다음에 선별, 방법은 뭐야? 키질. 키질을 통하여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손상된 거. 이건 당연한 이야. 키질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먼지, 흙, 나뭇가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렇게 위로 뻥 올리면은 바람에 날리겠지, 이런 것들은. 네. 체리 열매는 떨어지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별했어요.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햇빛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고추 말리는 거 본 적 있어? 네. 네, 그것처럼 뭐야? 돗자리, 파티오, 뭐, 블럭,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 펼쳐놓고 햇빛을 받도록 딱 놔둔다는 거야. 가을에 고추 말리는 광경하고 흡사하다. 맞아? 네, 그래서 꾸준히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말리는데 어떻게 말려요? 2, 3주간. 왜 2, 3주간이 필요할까?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요때까지 말리는 거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신경 쓰라고 했죠. 네. 음. 자, 약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뭐야? 더 말려야 되겠지? 네,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얼마가 되도록? 12.5%. 그렇지. 12.5%가 되도록.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드라이어, 여기서는 빨리빨리 생산하겠지? 그래서 네.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됐어요? 네, 자, 건조 작업은 가장 중요한 단계다. 무슨 작업이? 건조 작업이. 건조 작업. 너무 마르면 뭐야? 안 좋겠지. 네, 또 덜 말리면 안 좋겠지. 자,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 너무 마르면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 덜 말리면 품질이 떨어진다. 곰팡이가 피거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마르지도 습하지도 않은 얼마? 12.5%. 여기서 신경을 썼으면은 요거 당연하게. 그래서 건조 작업이 졸라 중요해요. 이 말이지.
말린 네. 체리는 샤일로에 보관한다. 이게 몇 번? 5번이지. 샤일로는 곡물, 요거 많이 보죠. 시골에 가면은 이거 있고, 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자, 이제는 뭐 합니다? 보관하죠, 말린 체리를. 공장에서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놓은 후, 자, 분리하고요,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담죠. 맞아요? 네. 네. 이것들을 샤일로에 뭐예요? 껍질을 벗길 때까지 보관합니다. 뭐 할 때까지? 껍질을 벗길 때까지. 로부스타 커피는 값싼 거,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서 가공됩니다. 뭐는? 로부스타 커피는. 이거는 어떤 커피? 값이 싼 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 아라비카의 대부분, 또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건식법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법? 건식, 건식법, 이제는 무슨 법? 습식, 습식법. 지금 이제 선생님이 독서 비문학을 할 때도 했지만은 여기서 건식법을 했으면 먼저 미리 뭐를 찾았어요? 습식법. 습식법. 습식법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게 대단히 뭐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건식법은 비용이 여기 제일 맨 처음에 단순하고 오래되었고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겠죠. 그러니까 네. 커피가 싸죠. 맞아? 네. 네. 습식법은 기계하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맛과 향은 더 좋겠죠.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뭐 이거 어디 커피 이거 따져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 되게 짜증납니다. 그거 뭐 이거는 뭐 어디서 자기가 직접 가져온 건데 먹어보라면은 나는 맛의 차이도 모르겠어. 어쨌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더 먹겠어요. 맛과 향은 향미. 좋겠지. 그래서 훼손도 적다. 따라서 고급 아라비아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사용된다. 자, 그래서 뭐니? 세척하고요.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선별하고 이거 앞에서 한 거지. 네. 선별한 뒤에 선별 작업이 끝나면 껍질과 과육을 뭐예요? 제거. 제거하는. 앞에 제거한다는 말 나왔어요. 껍질. 네. 아, 요거. 이게 독서의 가장 기본은 앞에 나온 말인데 이거 되게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어떤 게요? 질질. 요 제거하는 과정이 이 과정은 그런 뭐야?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하고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네. 네. 나는 이거 커피에 대해서 무식하지만은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는 움직이는 것.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생두가 분리된다. 뭐하고 뭐가 떨어져 나가면서 껍질과 껍질. 과육. 맞아? 네. 제거한다고 했지. 그럼 요거 제거하면 뭐가 나와요? 생두가 나오겠죠. 그럼 두 면의 간격, 요게 간격이겠죠. 간격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수확한 후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품질이 덜 손상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됐어요? 네. 네. 자, 이제는 과육을 벗겨낸 생두야. 그러면은 요거 2차 분류 과정인데 어디에서? 그럼 앞에 분류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분류는 잘 여문 거, 읽지 않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맞아? 네. 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제? 2차 분류 과정이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 과육, 맞아? 네. 체리와 생두 사이 섞여있던 과육이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 과정 또 거치네. 2차 분류 과정이 4번이겠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5번이 되겠죠. 요거를 또 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뭐한다? 발효. 발효. 발효 과정을 거치면 용해된다. 이게 7번이죠. 점액과 생두에 남아있던 점액 속껍질이 용해됩니다. 발효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뭐다? 신맛이 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점액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농도,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얼마? 6개 24시간. 걸린다. 24시간 하루. 그리고 하루하고 하루 반 이 정도 걸린다는 거네. 발효 네. 과정을 거치는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 남게 되고 뭐만 남았어요? 요게 남고 미끌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조약돌 비슷한 느낌이 나게 된다. 뭐가 그럼 발효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막만 남고요. 요런 느낌이 있다. 미끌거리는 기운이 사라진다. 아이고 기네요. 또 다시 한번 세척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몇 번이니? 7번, 8번. 8번. 이때 생두는 요거 수분. 아까 몇 퍼센트? 여기 있네. 12.5번. 그렇지. 아까 12.5를 기억하려고 얘를 써야 돼요. 여기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37%니까 12.5%를 낮추기 위해서 햇빛 그리고 큰 공장에서는 드라이어 맞죠? 네. 함께 사용되지가 않나. 햇빛에서 말릴 때는 콘크리트판 돗자리 이거는 건식법과 똑같죠? 생두를 2 내지 10cm 두께 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이것도 앞에 나온 말이지. 네. 자, 요 숫자 나오는 거는 기억을 해주라 했어요. 8일에서 얼마? 10일. 그럼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지나고 10일 정도. 거대한 커피 농장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억나요? 앞에 그 이야기 나왔던 거? 네. 드라이어 어디 있었어요? 규모가 큰 데에서는 드라이어 단축한다. 이 말이 있었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 앞에 나왔던 거지.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서 무슨 커피? 파치먼트 커피.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러면은 네. 8번까지 세척되고 말리죠.
요 9번 해야 빨리. 되겠네. 9번. 요게 뭐야? 이것까지 맞추면 이제 뭐가 돼? 파치먼트 커피.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수식법. 습식법이죠. 맞아요? 네. 자, 요거를 통해,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얻고, 요렇게 얻고. 맞아?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 무슨 단계? 추월이. 건식이든 습식이든 뭐야? 큐어링 단계를 거친다. 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뭐예요? 인생 막이죠. 네. 막을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 파티먼트라고 했지. 그러면 이 큐어링 단계에서 인생 막이 벗겨지고, 큐어링 단계에서 먼지와 불순물이 뭐가 된다? 제거된다.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결점, 기계를 사용해서 솎아낸다, 없애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서 당연히 이름과 등급이 매겨지겠지.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2 플러스 A 뭐 이런 거 하듯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 거쳤는데도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모습이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요.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예요. 생두는 로스팅, 이건 들어봤죠? 네.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무슨 과정이야, 이게? 볶는 볶는 과정. 맞아. 그러면 볶는 과정이 뭐하고 뭐? 로스팅 또는 로- 배전이라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뭐가 됩니다. 원두가 되죠. 그럼 체리, 그 다음에 생두, 원두, 요 차이점 알겠죠? 네. 네. 볶아야 원두가 된다. 로스팅이란 얼마? 여기 요거 숫자 나오면은 정확히 생각을 해달라 했어요. 12, 20분. 그래서 이제 커피 뭐 애호가들은 로스팅을 자기가 직접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나하고 선생님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요 로스팅이란 요거에서 볶으면 당분이 뭐가 돼? 캐러멜화. 캐러멜화해서 커피 기능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야? 커피 기름을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야. 자, 볶으면 이건 캐러멜을 하면서 뭐가? 당분이 그래서 이 과정을 커피 기름을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랬어요. 캐러멜화는 뽑기 해봤니, 너희? 네. 뽑기, 이거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거 하다가 나는 집에서 혼 많이 났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이거 국자나 이런 거 뭐, 오히려 태우기나 하지. 자, 주걱에 담아 불려 오르면 설탕이 녹으면서 갈색 액체가 되는데 이게 캐러멜화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익숙한 거 맞아요? 네. 익숙한 거 갈색 액체 이게 캐러멜화다. 당분이 뭐 당분에 해당되는 게 설탕이 되겠지.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 향. 그래서 이제 잘난 사람들은 어쩐다고. 원두를 직접 사와가지고, 뭐 해외 출장 가면은 갔다 와서 사왔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로스팅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맛을 이렇게 느끼려고. 로스팅은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다양하게 황토색에서 검은 갈색까지 어때요?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수출국보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미, 소비국. 소비국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과테말라, 브라질 뭐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뭐 자기 원두 사왔다고 이거 로스팅 해가지고 먹으라고 선물을 주는데 나한테 줘봤자 아무런 의미 없지. 소비국에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커피 생산국이 입맛에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커피 생산국이 요거를 보유하지 못했어요. 무슨 기술을? 로스팅 기술. 로스팅. 브라질을 제외하고요.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드립, 이거 알죠? 드립하고 네. 에스프레소, 이거는 알죠? 방식으로 추출하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뭐야? 추출하면 커피가 됩니다. 뭐 합니다? 쭉 보면은 뭐야? 굉장히 복잡하지.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 양은 무려 25억 잔. 이게 엄청나.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네. 커피 맛도 모르면서 선생님 먹고 있어요. 인간이 물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이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로스터링 해가지고 먹을까? 생긴 거 보니까 딱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주변에 이렇게 생긴 사람 되게 많아. 강남에 응? 뭐, 뭐 고급진 취미 뭐 이런 거 책이나 열심히 좀 커피 종류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정- 네. 글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분류로는 좀 짜증이 납니다. 이거 뭐야? 공통적인 특성이 종류별로 이름이 어렵다 해서 선생님은 뭐라 해서 일정한 뭐에 따라서 기준. 분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 분류를 이렇게 말했죠. 네. 이 말들이 더 어렵죠. 재생이나 일정한 기준 이거 한 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는 뭐뭐란 뭐뭐이다. 이게 너무 쉬워요. 뭐뭐란 뭐뭐란 뭐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정리고요. 과정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서사가 있죠. 과정은 시간 순서. 이건 이거 그냥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시간 순서고 서사도 시간 순서인데 인물의 뭐 기준이라고? 동작이나 행동이 기준이 된 시간 순서예요. 아까처럼 너희가 학원에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냉장고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책상으로 이렇게 왔다. 그럼 이건 시간 순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교하고 대조는 뭐야? 비교는 공통점, 유사점. 대조는 무슨 점? 차이점. 유추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 안 했죠? 네.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과 개념을 그와 유사한 쉬운 사물과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유추잖아.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해줘.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러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학습할 때 시험 나오니까 자습서에 이거하고 이거는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벨로 공문이 건식법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습식법. 그 다음 여기는 뭐겠어요?
퓨어링 동점? 원. 그 다음에 본문 인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뭡니까?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건시법, 수시법이 공통으로 구번에서 이루어지지. 네. 이 네. 과정이. 뭐야? 큐어링 과정이 있지. 네. 큐어링이어도 아직 원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로스팅이 볶는 거. 필요하다. 볶는 과정. 네. 맞아? 그래서 네. 여기 정리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문 분석을 해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신림 애들이 지문을 분석해보고 나서 어우 이러니까 글 전체를 좀 이거 저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글 네. 전체를 좀 알겠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커피 이야기였습니다.